이게 무슨 악몽이야? 내 딸이 자기 아버지 아이를 가졌다고? 그녀는 미친 듯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오지 마. 오지 말라고. 지은이가 내 딸이라는 걸 알고도 그 애를 그렇게 대했다고? 미란아, 진정해.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오히려 더 격분했습니다. 진정하라고? 내 딸이 당신 새끼를 가졌는데 내가 어떻게 진정해? 이제 와서 무슨 얼굴로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지은이한테 사실을 말해야 해. 지금 당장. 안 돼. 안 된다고? 당신 진짜 미쳤구나. 나는 더 이상 이걸 모른 척할 수 없어. 지은이한테 다 말할 거야. 미란아, 제발. 그렇게 되면 지은이는 완전히 무너질 거야. 이미 무너졌어. 이 인간아. 안녕하세요. 사열라디오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김영숙 씨와 그녀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김영숙입니다. 저는 45년간 한 남자의 아내로 두 아들의 어머니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 제 남편 강태우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식품 회사를 일구어냈죠. 사람들은 우리 부부를 존경하고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지난 45년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쓰기로 결심한 것은 저를 위해서입니다. 45년 동안 제가 살아온 삶이 허상이었다는 걸 깨닫고 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요. 그리고 혹시라도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듣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1980년 늦봄이었어요. 저와 강태우는 한강 둔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강 물결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고 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살짝 날렸어요. 강태우는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으며 결혼하자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저는 그를 사랑했고 함께라면 어떤 미래든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당시 저는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던 교사였고 그는 작은 식품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함께하면 뭐든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혼집은 작은 단칸방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그곳이 너무 좋았어요. 결혼 후에도 저는 교사로 일했고 그는 회사를 다녔어요. 우리는 아끼고 또 아꼈죠. 우리는 돈을 아끼기 위해 외식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퇴근 후장을 보고 집에서 직접 요리를 했습니다. 남편은 제 요리를 항상 맛있다고 칭찬해 주었어요. 결혼한 지 3년쯤 되었을 때 남편은 진지한 얼굴로 말을 꺼냈습니다. 영수가, 우리 사업 한번 해볼까? 사업? 응. 내가 지금 다니는 회사 솔직히 별로야. 난 내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 저는 걱정이 됐어요. 우리가 가진 돈은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 돈이 없어. 사업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지 않아? 나 대출 받을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도와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저는 고민했지만 그의 눈빛을 보고 결국 결심했습니다. 그럼 같이 해보자. 그렇게 우리는 작은 식품 공장을 차렸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쉽지 않았어요. 재료를 사오고 직접 반죽을 만들고 포장까지 손수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점점 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슈퍼에만 납품하던 것이 점점 백화점, 대형마트로 확대됐어요. 10년이 지나자 우리의 회사 전국적으로 유명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저는 실무를 맡고 남편은 영업과 경영을 담당했어요. 우리 둘의 합이 딱 맞았죠. 1993년 남편은 사업 확장을 위해 더욱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거래처를 만나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녔고 때로는 해외 출장을 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가 가족을 위해 헌신한다고 생각했고 그의 노력을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남편이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아졌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 따뜻하게 맞아주려 했습니다. 오늘도 늦네. 저녁은 먹었어? 응. 거래처 사람들이랑 식사했어. 그래도 집에서 먹는 게 낫지 않아? 당신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는데 아, 미안. 몰랐어. 내일은 꼭 먹을게.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웃었고 저는 그저 안쓰러운 마음에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
남편은 저도 모르는 또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상 접대를 위해 종종 고급 요정에 들렀습니다. 평소라면 그저 형식적인 술자리로 끝냈겠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회장님, 오늘 특별히 준비한 분입니다. 미란 씨라고 요정에서 제일 인기 많아요. 아, 그래요? 남편은 별 생각 없이 술잔을 들었습니다. 서미란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는 25세의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었고 능숙하게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강 회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미란 씨라 했죠? 편하게 태우라고 불러요. 그럼 저도 편하게 할게요. 태우 오빠? 그녀는 능숙한 미소로 남편을 바라보았고 남편은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특별한 관심을 받는 기분. 가정에서는 늘 바쁜 가장이자 사업가였던 자신이 이곳에서는 그저 한 남자로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 그날 이후 남편은 종종 그녀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부담 없이 가벼운 술자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그녀에게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우 오빠, 요즘 왜 이렇게 자주 와요? 그러게. 왜일까? 혹시 나 보고 싶어서? 남편은 피식 웃으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서미라는 이미 그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분은 모르겠죠? 그렇겠지. 오빠, 아내 내가 되면 안 돼? 그녀는 장난스럽게 물었지만 남편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그는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당연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남편은 점점 더 그녀를 찾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단순한 유흥이 아니라 감정이 섞이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우 오빠, 나 오빠 아이 가졌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이미 아내와 두 아들이 있는 가장이었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확실해? 응, 병원에서도 확인했어. 남편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미란아. 이건 우리 둘 다 생각을 좀 해봐야 해. 생각할 게 뭐가 있어. 난 이 아이를 낳을 거야.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넌 아직 젊어. 이게 너한테 좋은 선택일까? 그럼 오빠는? 아이를 책임 안 질 생각인 거야? 남편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그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미란아. 난 가정을 버릴 수 없어. 그럴 줄 알았어.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널 모른 척할 수도 없어. 내가 최대한 도와줄게. 그럼 이 아이는?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 하지만 제발 내 존재는 비밀로 해줘.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하잖아. 난 이 아이를 혼자 키우라고? 아니야. 내가 생활비도 지원하고 너희를 책임질게. 다만 이 아이가 커서도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돼.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두 개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는 변함없는 가장이자 남편이었고 회사에서는 성공한 사업가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도 모르게 서미란과 그녀의 아이를 책임지는 남자였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집에서 먹을 거지? 미안. 갑자기 거래처에서 중요한 미팅이 잡혔어. 또 요즘 너무 자주 늦어. 어쩔 수 없어. 당신도 알잖아. 사업이 커질수록 더 바빠지는 거. 알겠어.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 남편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은 곧 익숙해졌고 이중생활은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나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늦게 귀가하는 날, 출장이라며 집을 비우는 날, 피곤하다고 침대에 쓰러지는 날, 그 모든 순간이 다른 여인과의 삶을 위한 시간이었음을 나는 여전히 남편이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나는 그를 믿었고 그 믿음은 너무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남편의 숨겨진 딸, 지은은 어느덧 23살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오랜 세월 동안 그녀를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지은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처음에는 단순히 생활비를 보내는 것으로 만족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딸을 곁에 두고 싶다는 강한 욕구가 생겼습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키우지는 못하더라도 그녀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은이를 우리 회사에 데려와야겠어. 그날 저녁 남편은 서미란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미란은 순간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요? 지은이를 우리 회사에 입사시키고 싶어. 그녀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으며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지금 농담하는 거죠? 아니야. 진심이야. 태우 오빠, 지금까지 지은이한테는 생활비 보내주는 걸로 충분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회사에 데려가겠다고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어. 서미란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 애한테 무슨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책임이라기보다는 그냥 가까이서 지켜보고 싶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지 보고 싶다고. 서미란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내가 그동안 혼자 키운 건 뭐가 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까지 멀리서 보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가까이서 지켜보고 싶다예요? 남편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미란아. 난 단지 이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직접 보고 싶을 뿐이야. 그게 다야. 서미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로 지은이를 위해서라면 나도 반대할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오빠, 이거 한 가지만 약속해요. 뭔데? 지은이를 데려가서 오빠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지 마요. 남편은 그녀의 말에 조금 불쾌해졌지만 곧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생각 없어. 단지 좋은 기회를 주고 싶을 뿐이야. 며칠 후 서미란은 지은과 함께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은아, 이제 성인도 되고 했으니까 앞으로 내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고민해야 할 때야. 지은은 무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 그렇긴 하지. 나도 얼른 돈 벌고 싶긴 해. 서미란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식품회사에서 일해보는 건 어때? 지은은 순간 멈칫하더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식품회사. 갑자기 왜 그 회사야? 엄마가 예전에 알던 회사야. 워낙 좋은 곳이라서 추천하는 거야. 지은은 눈을 찌푸리며 엄마를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그 회사하고 무슨 관계라도 있어? 서미란은 당황한 듯 시선을 피하며 말을 돌렸습니다. 아니야. 그냥 내가 거기서 일하면 잘할 것 같아서 그래. 지은은 한동안 엄마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 나쁠 건 없겠지. 그래도 큰 회사니까 기회가 많긴 하겠네. 며칠 후 지은은 식품회사 본사에서 면접을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기실에서 비서가 와서 뜻밖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서지은 씨 맞으시죠? 회장님께서 직접 면접을 보실 예정입니다. 지은은 깜짝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네? 회장님이 직접이요? 네. 이번 채용 과정에서 몇몇 지원자를 직접 인터뷰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지은은 순간 긴장되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보신다니 더 잘해야겠네요. 그녀는 다시 한번 옷매무새를 고치고 깊이 심호흡을 한 뒤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은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남편은 숨이 멎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 많이 컸구나. 그는 잠시 말을 잃었지만 이내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지은은 면접 내내 자신감 있게 자신의 포부를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회사에서 꼭 일하고 싶습니다. 저는 열심히 배우고 성장할 자신이 있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말을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지은 씨. 앞으로 내 밑에서 일하게 될 겁니다. 며칠 후
지은은 채용 합격 소식을 받았습니다. 엄마, 나 합격했어. 섬이라는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잘 됐네. 축하해. 지은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뽑아주셨대. 앞으로 기대하신다고 하셨어. 섬이라는 순간 복잡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회사에 입사한 후 빠르게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녀는 밝고 성실했으며 무엇보다 회장인 강태우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직원들 사이에서 지은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 저 직원만 유난히 신경 써주시더라. 그러게, 신입사원인데도 특혜가 많아 보이던데?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던 지은도 점점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제가 특별한 이유로 뽑힌 건가요? 남편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기대할게.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 감정이 점점 더 깊어질 것을. 처음에는 단순히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은은 태우에게 점점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야근을 하고 있는 지은에게 태우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늦었는데 아직 퇴근 안 했어? 지은은 깜짝 놀라며 웃었습니다. 아, 회장님. 오늘 안에 이거 마무리하고 싶어서요. 그는 그녀의 책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런 일은 내일 해도 돼. 너무 무리하지 마. 지은은 쑥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해요. 가끔은 회장님이 아버지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남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아버지처럼 조언 하나 해줄까? 건강을 챙기면서 일해야 오래 버틸 수 있는 거야. 지은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이제 곧 퇴근하겠습니다. 지은은 요즘 들어 자신이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회사에서 신입사원으로 열심히 배우는 것이 즐거웠을 뿐이었습니다. 특히 회장님, 강태우가 자신을 직접 챙겨주며 가르쳐주는 것이 신기했고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출장이라도 가서 회사에 며칠 동안 보이지 않으면 왠지 모르게 허전했습니다. 그가 자신을 부를 때면 가슴이 두근거렸고 둘만의 시간이 생기면 이상하리만큼 설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존경하는 마을일 거야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강태우의 존재가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그의 말을 떠올리고 회사에서 마주칠 때면 특별한 감정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지은은 더 이상 이 감정을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난 늦은 저녁, 사무실 복도를 지나가다 우연히 아직 퇴근하지 않고 자신의 집무실에 있는 걸 본 지은은 망설였습니다. 그는 책상 앞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지은은 그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시키는 대로 지은은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야? 문을 살짝 열고 얼굴을 내민 지은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예요, 회장님. 남편은 지은을 보며 순간 놀란 듯했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은 씨. 아직 안 갔어? 지은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퇴근하려고 나가는 길이었는데 회장님이 계신 걸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요. 그녀는 한 손으로 머리카락을 넘기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회장님도 아직 퇴근 안 하셨네요. 남편은 피식 웃으며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좀 늦어졌어. 지은은 조심스럽게 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저 회장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남편은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말인데? 지은은 두 손을 꼭 모으고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한 후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저 회장님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은 그의 반응을 보며 긴장된 표정으로 이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존경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회장님이 안 계시면 이상하게 허전하고 계속 생각이 나요. 그녀는 말을 하면서도 손을 꼭 쥔 채 떨고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상사에 대한 존경인지 아니면 더 깊은 감정인지 저도 헷갈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실해요. 저는 회장님을 좋아해요.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지은의 얼굴을 바라보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지? 그녀가 자신을 향해 이런 감정을 품고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애써 외면해 왔던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그녀가 직접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자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지은 씨. 그건 단순한 착각일 수도 있어.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회장님을 좋아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회장님도 저한테 특별한 감정이 있으시죠?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순간 그녀의 감정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 것인지. 하지만 그의 입에서는 선을 긋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 역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서로의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은 자신이 이미 너무 깊이 빠져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은아, 그는 힘겹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감정이 올바르지 않다는 건 알겠지?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요? 왜 올바르지 않아요? 우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사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서도 저를 계속 신경 써주셨잖아요. 남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그가 침묵하는 걸 보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도 저한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맞죠? 그녀의 물음에 그는 끝내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주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 감정을 후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녀는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회장님은요? 남편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택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지은과 단둘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그녀를 보고 싶다는 이유로 불러낸 자리였습니다. 지은은 초조한 표정으로 두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얼굴을 보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지은은 숨을 깊이 들이마신 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응, 저 임신했어요. 순간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가 잡고 있던 잔이 흔들렸고 술이 바닥으로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뭐?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기 생겼다고요. 남편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비임 안 했어?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남편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건 절대 들켜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잠깐만. 진정해. 우리 차분히 생각해보자. 지은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차분히요? 회장님, 저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잖아요.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하지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해. 이성적으로요? 제가 지금 회장님 아이를 가졌는데 어떻게 이성적일 수 있죠? 남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을 순 없어.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이 아이를 지우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지은아, 우리 상황이 알아요. 다 알아요. 하지만 이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침묵이 흘렀고
두 사람 모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을 좀 줘.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어떤 방법이요?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반드시 찾을 거야. 지은은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에 가봐. 내가 연락할게. 지은이 떠난 후 남편은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지은과 아이를 지킬 수 있을지 며칠을 고민하던 끝에 남편은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지은이를 큰아들 민우와 결혼시켜야겠어. 이 사실을 덮을 유일한 방법은 그녀를 자신의 아들의 아내로 만드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제 핏줄들을 다 곁에 둘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나야. 네, 회장님. 결정했어.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돼요?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를 첫째 아들 민우와 결혼시키려고 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지은은 말을 잇지 못했고 남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민우는 좋은 아이야. 너를 잘 대해줄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회장님, 그건 나도 알아. 이게 최고의 방법은 아니라는 걸.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지은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회장님 말씀대로 할게요. 남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내가 잘 해결할게. 전화를 끊은 후 남편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옳은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부터 그가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나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우리 가정을 배신하고 있었다는 것도, 그리고 그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끔찍한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는 것도. 나는 단지 남편이 바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아져도, 출장이나 회식이 잦아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믿었고 우리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식탁에서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수저를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이야?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국을 한 숟갈 뜨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민우도 나이가 찼어. 가정을 이룰 때가 됐다고 생각해. 나는 남편의 말을 곱씹으며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결혼이라니요? 남편은 민우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가볍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하라는 건 아니야. 좋은 사람 있으니 만나보라는 거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혹시 생각해 둔 사람이라도 있어?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서지은이라는 직원이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어딘가 모르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직원들 사이에서 들었던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직원 당신이 특별히 신경 써주는 사람 아니야? 남편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실력도 있고 성실한 친구야. 민우와 잘 맞을 것 같아. 나는 순간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지은 씨라는 분은 결혼 생각이 있는 거야? 그건 직접 만나보면서 알아가야겠지. 남편은 물 한 잔을 마시며 덧붙였습니다. 일단 한번 만나봐라, 민우야. 며칠 후 강민우는 결국 서지은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내켜하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거듭 추천하자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는 아직 결혼 생각이 없어요. 그가 차를 마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지. 내가 갑자기 결혼 얘기를 들었으니 당황할 만도 해. 아버지가 추천하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좋은 분이겠지만 그래도 만나보지도 않고 결정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편하게 만나보면 돼. 결혼이 아니라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민우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소개팅 자리에서 민우는 지은을 처음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진 씨. 그는 솔직히 처음엔 그저 형식적인 만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직접 보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지은은 차분하면서도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한 성격 같았지만 이야기를 나눌수록 그녀만의 매력이 보였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2년 정도 됐어요. 처음엔 긴장 많이 했는데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어요. 어떤 업무를 담당하세요? 회장님 직속 비서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민우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재무 쪽 일을 맡고 있어서 회장님 비서팀과는 접점이 별로 없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재무 쪽이 중요한 역할이죠. 회사가 굴러가려면 돈의 흐름을 관리하는 게 필수잖아요. 지은은 민우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공감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가볍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의 말을 깊이 이해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우는 그런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소개팅이 끝난 후 민우는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땠어?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은 분 같아요. 생각보다 대화도 잘 통했고 호감이 가더라고요. 나는 그의 말에 안도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한 번 더 만나볼래?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 번 더 만나보고 싶어요. 남편은 그 대답을 듣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 생각했다. 지은이도 내가 마음에 들었다고 하더라. 나는 여전히 어딘가 모르게 찝찝한 기분이 들었지만 민우가 행복해 보였기에 더 이상 의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몇 번의 만남 후 민우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지은과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했고 그녀와의 대화가 즐거웠습니다. 곧 그녀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지은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은 씨, 나랑 결혼해 줄래요? 지은은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랑 결혼이요? 네. 지은 씨와 함께라면 좋은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서미란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자신의 딸이자 그 사람의 딸인 지은이 며느리가 된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번 이 결혼을 막으려 했지만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그를 불러냈습니다. 늦은 밤 남편은 서미란이 불러낸 호텔 스위트룸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방으로 들어서자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왔어요? 이제 와서 또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그는 지친 얼굴로 말했습니다. 서미란은 천천히 걸어와 그의 앞에 섰습니다. 당신 정말로 이 결혼을 강행할 거예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란아, 몇 번을 말해야 이해하겠어? 다른 방법이 없어. 그녀는 치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그럼 그 방법이란 게 우리 딸을 당신 며느리로 만드는 거였어요? 남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야만 해. 그녀는 비웃으며 머리를 저었습니다. 당신 진짜 인간 맞아요? 어떻게 자기 딸을 아들의 아내로 만들 생각을 해? 그거 근친상간이야.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은이한테는 우리 민우가 더 나은 선택이야. 이대로 놔두면 다 망가져. 서미라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망가지는 게 뭐야? 당신 체면이야? 아니면 당신이 쌓아 올린 그 빌어먹을 기업이야?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은이한테도 이게 최선이야. 내가 아버지라는 걸 밝힐 수도 없어. 그렇다고 그 아이가 내 아이를 가졌다는 걸 알릴 수 없어. 그래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기 아들한테 떠넘기겠다고? 아니,
그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섬이라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진짜 비겁한 사람이네요, 오빠. 남편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때 섬이란의 손이 벌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돼. 좀 전에 뭐라고 했던 거야? 내가 잘못 들은 거지?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 설마.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말해봐.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우리 지은이 혹시 당신 아이를 가졌어?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대답이었습니다. 야, 이 미친 인간아. 섬이라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게 무슨 악몽이야? 내 딸이 자기 아버지 아이를 가졌다고? 남편은 그녀를 향해 다가서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미친 듯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오지 마. 오지 말라고. 그녀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은이가 내 딸이라는 걸 알고도 그 애를 그렇게 대했다고? 미란아, 진정해.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오히려 더 격분했습니다. 진정하라고?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습니다. 내 딸이 당신 새끼를 가졌는데 내가 어떻게 진정해? 남편은 그녀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참담함과 절망, 그리고 극도의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얼굴로 나한테 그런 말을 해?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은이한테 사실을 말해야 해. 지금 당장. 남편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안 된다고? 섬이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 진짜 미쳤구나. 그녀는 다급하게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걸 모른 척할 수 없어. 지은이한테 다 말할 거야. 그러나 남편은 재빨리 손을 뻗어 그녀의 손목을 움켜잡았습니다. 미란아, 제발.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은이는 완전히 무너질 거야. 섬이라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미 무너졌어. 이 인간아. 그녀는 절망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 애가 뱃속에 품고 있는 게 뭔지도 모르고 당신이 던져준 남자한테 시집 가야 하는데 이게 안 망가진 거야? 남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지은이를 위해서라도 이 결혼은 계속돼야 해. 섬이라는 기가 막혀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당신 진짜 괴물이야. 그녀는 거칠게 숨을 내쉬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증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는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할 거라고. 그녀는 뒤돌아섰습니다. 눈물을 닦고 흔들리는 다리를 애써 버티며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했고 나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민우 행복해야 해. 네. 어머니 행복하게 잘 살게요. 나는 지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과 잘 살아줘요. 지은은 힘겹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 결혼이 왜 이렇게 서둘러 진행되었는지, 남편이 왜 그렇게 이 결혼을 강요했는지, 나는 끝까지 믿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우리 가족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지은과 단둘이 남게 된 남편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아, 잘 지내고 있지? 지은은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덕분에 저는 좋은 결혼을 했으니까요. 그녀의 말 속에는 알 수 없는 서운함과 냉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너 나를 원망하니? 남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시선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은 정말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 지은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니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게 아니라 회장님께서 이 방법을 선택하신 거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은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저한테 이 결혼이 어떤 의미인지 정말 모르세요. 그게 무슨 뜻이야? 지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평생 남편을 속이며 살아야 해요. 그게 최선이에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아니죠. 회장님은 도망친 거예요. 그녀는 한 걸음 다가서며 그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회장님은 제가 원하지 않는 결혼을 강요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지은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남편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지은아, 저는요, 제 아이를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제 아이가 제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고 절대 들킬 수 없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해요. 반면 민우는 점점 아버지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강요하다시피 했던 것도, 지은을 유독 신경 쓰는 것도 석연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사무실에서 아버지의 비서를 불렀습니다. 비서님, 혹시 아버지가 지은 씨를 특별히 신경 쓰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비서는 당황한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게 글쎄요. 회장님께서 원래 유망한 직원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니까요. 정말 그 이유뿐인가요? 비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우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지은과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아, 응? 혹시 아버지랑 무슨 일 있었어? 지은의 손이 순간 움찔했습니다. 아니, 아버님이랑 무슨 일 있을 게 뭐가 있어? 뭔가 이상해. 아버지가 너한테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 지은은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며느리라 신경 써 주시는 거겠지.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민우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결혼 후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는 가정 같았습니다. 민우와 지은은 부부로서 함께 생활했고, 남편은 여전히 회사의 중심에서 모든 걸 컨트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었습니다. 처음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딸이자 남편의 딸인 지은이 며느리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녀는 남편의 아이를 품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걸 덮고 살 수 있을까? 아니,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내 딸이 자기 아버지의 아이를 낳게 둘 순 없어. 그러나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지은이를 위해서라도 이 결혼은 계속돼야 해. 처음이라는 치를 떨었습니다. 당신이 감히 지은이를 위해서라는 말을 해?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걸 폭로할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생일을 맞아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고급 호텔의 연회장에서 열린 조촐한 가족 식사 자리였습니다. 나와 남편, 두 아들 민우, 준우 그리고 서미랑과 지은까지. 아버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지은은 형식적으로 미소를 지으며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남편은 딸이자 며느리를 바라보며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분위기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서미란의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었다가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힐끗 보았습니다. 사돈 왜 그러세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미란은 갑자기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한 점의 따뜻함도 없었습니다. 난 더 이상 못 참겠어. 그녀는 시선을 돌려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아, 지은은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서미란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지은아, 넌 저 사람의 딸이야. 순간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지은은 어머니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말씀하자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몰랐지? 서미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친아버지가 바로 너를 며느리라고 부르는 사람이야. 그 순간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내 손에서 와인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잔이 깨지는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우는 손에 들고 있던 포크를 떨어뜨렸습니다. 장모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서미란은 단호한 눈빛으로 사위인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우야,
내 아내는 내 아버지의 딸이야. 지은은 숨을 헐떡이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지금 농담하는 거지? 아니야. 서미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말해봐. 지은이 아빠가 누구야? 지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충격에 휩싸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나는 큰 충격에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아니죠? 거짓말이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곧 진실이었습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손을 배 위에 올렸습니다. 그럼 제 아이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 그 아이가 자기 아버지의 아이인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순간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의자를 밀치고 일어섰습니다. 민우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 아버지, 지금 당장 아니라고 해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은 눈을 감으며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이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민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거짓말이야.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아버지와 남편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나 도대체 누구랑 결혼한 거야? 내 친오빠랑 결혼을 했던 거야? 내가 아빠의 아이를 가진 거야? 서미라는 딸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지은은 그녀의 손을 강하게 뿌리쳤습니다. 왜 이제야 말했어? 왜 이제서야? 지은은 절망에 빠져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자신의 친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거기다 친오빠와 결혼까지 했습니다. 민우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는 충격에 빠져 얼굴을 감쌌습니다. 나는 창백한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대체 우리 가정을 어떻게 만든 거야?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무너져가는 가족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서럼이라는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이제야 속이 시원하니. 강태우, 그녀는 이를 갈며 외쳤습니다. 내가 만든 이 지옥을 평생 똑똑히 봐. 그러나 남편은 그저 조용히 아주 오랫동안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이자 자신의 친아버지였던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마지막 한 방울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연회장은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고 공기마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고 지켜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내가 대체 뭘 한 거야? 누구랑 결혼을 한 거야? 민우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의자를 걷어찼습니다. 아버지, 지금 장난하는 거죠? 거짓말이라고 해요. 제발요. 그의 눈은 광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남편의 뺨이 세차게 날아갔습니다. 연회장 안에 울리는 따귀 소리,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나는 손을 떨면서 남편을 노려보았습니다. 당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 목소리는 배신감에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45년 동안 당신을 믿고 살아온 내 인생이 뭐가 된 거야? 남편은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 속에는 감출 수 없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영수가 그 입 닥쳐. 이건 불륜이 아니라 죄악이야. 나는 있는 힘껏 남편을 밀쳐냈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알아? 지은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저 애가 얼마나 끔찍할지 상상도 못하지?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내 손자 아니, 내 자식, 내 딸이 내 아이를 품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 그 순간 민우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내가 사랑했던 아내는 내 동생이었던 거야? 내 아이라고 생각했던 아이도 내 동생이고?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바닥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배 위로 향했습니다. 순간 그녀는 격렬한 메스꺼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급히 손을 입으로 가져갔고 그대로 토악질을 했습니다. 그녀는 몸을 웅크린 채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민우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러나 지은은 민우를 밀쳐냈습니다. 건드리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마. 나 지금 숨도 쉬고 싶지 않아. 그녀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이건 당신이 만든 지옥이야. 섬이라는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 역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딸은 무너져 내렸고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는 괴물이 되었으며 그녀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내가 만든 결과야, 강태우. 섬이라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결국 너 자신을 지키려고 했겠지만 내가 지키려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부서져 버렸어.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가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가족들, 그들은 모두 그를 혐오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를 저주하고 있었고 그의 아들은 절망 속에 빠져 있었으며 그의 딸은 숨조차 쉬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끝이야. 나는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이제 우리 가족에서 나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 당신 같은 인간과 더 이상 한 공간에 있는 것도 끔찍해. 우리 이혼해. 남편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온기가 사라지자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바라보았고 이제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너진 얼굴로 조용히 중얼거리며 연회장을 빠져나갔지만 아무도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가 떠나는 순간 남편이라는 이름은 그들 사이에서 사라졌습니다. 가족들은 끝없이 침묵했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초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섬이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남편은 공식적으로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집안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것은 상처뿐인 가족과 회생 불가능한 관계들이었습니다. 지은은 자신이 갈 곳이 없다는 걸 알았지만 이곳에 남아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 아이를 낳아야 할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나 대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문득 병원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민우는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그는 회사를 떠났고 술과 담배에 의존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허름한 모텔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민우 오빠? 그녀는 깜짝 놀라며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오빠가 여기 왜 와? 민우는 그녀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녀는 한눈에 봐도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지은아,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걸 왜 나한테 와서 말해?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오빠는 그래도 가족들한테 돌아갈 수 있잖아. 근데 난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데? 난 가정을 망가뜨렸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민우는 그녀의 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의 동생이자 아버지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 지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이 아이는 당신 아버지의 아이야. 그리고 당신의 동생이기도 하지. 민우는 견딜 수 없어 머리를 감싸 쥐고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지워! 민우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지은은 차갑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너한테 그 말을 들을 이유 없어. 이 아이를 어떻게 할지는 내가 결정할 거야. 지은은 더 이상 민우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강태우는 더 이상 식품회사의 회장이 아니었고
홀로 남겨진 채 깊은 고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망쳤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회사를 경영할 수도 없고 아직도 깊은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나는 지난 45년을 돌아보며 의문을 품습니다. 내가 정말 남편을 알고 있었던 걸까? 우리의 행복했던 순간들은 모두 거짓이었던 걸까? 이런 생각들로 밤잠을 설치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단지 이 고통 속에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려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항상 응원합니다. 다음 사연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